자, 경제가정교사 최백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2023년 정부 회계가 결산됐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또 뭐 데이터 나오시면 다 들여다보시잖아.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지금 가계들의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었다. 가계 우리가 가난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근데 네. 이게 국민들이 이게 워낙 줄어든 게 많다 보니까는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금융위기 때도 증가했었어요. 가처분 소득이. 예. 네.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저기 외환위기 때를 빼놓고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쟁도 없고 IMF도 없는데 예. 가처분 그러니까 소득이 줄었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워낙 줄어든 게 많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니까요. 예. 우리가 IMF를 제외하고는 우리 경제사에서 가처분 소득이 역진한 것은 처음이다. 예. 이런 거 기사로 막 쏟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쏟아지죠. 예. 절대 안 쏟아지지. 예. 모르게 해야 돼. 예. 아니, 그 가게가 가장 가는 게 이 돈이잖아요. 수입이잖아요. 네. 수입이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이 처분 가능 소득에 영향이 미치는 것들이요. 실질 소득이다 보니까 물가도 영향 미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무슨 세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대응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신는 이런 걸 다 줄이고 그렇죠. 있는 거죠. 세금이나 이자는 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2011년. 2011년이면 이게 저기 가벼운 일입니까 사실요?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코로나 때보다도 더 안 좋다는 안 얘기잖아요, 좋다는 지금요. 얘기예요. 예. 네. 팬데믹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예. 얘기예요. 한국은행 조사 팬데믹 때도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예. 그러니까 이게 IMF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뒤로 간 적이 없다는 가계 게 전체 소득이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맞아요. 줄어들기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정부의 이제 회계 결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수입의 대부분이 이제 세금이잖아요. 정부의 수입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딱 들여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제 급여 생활자들이 이제 딱 이제 놀랬던 것이 다른 세금들은 다 줄어들었는데 근로소득세만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원천 징수하는 직장인들 지갑만 털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표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은 보면지만 1조 7천억 원 이상이 더 걷었어. 근로소득세만. 예, 1년 전에 비해서. 네. 근데 법인세는 23조 한 1,5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깎아줬으니까. 예. 재벌들 깎아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줄어도 23조 넘게 이걸 줄었는데 근로소득세 그 와중에 그러니까는 지금 소득이 줄어드는 저희 가게한테 1조 7천억 원 이상을 더 걷었으니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네. 미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인들은. 예, 얼마나 미치겠냐고요. 가게가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저기 근로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은 뭐 소득이 올라가지고 저 물가 때문에 명목소득이 올라가서 세금 더 내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 보시게 되면은 좀 화면 넘기지 말아 보세요. 2022년도에 국세 중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14.5%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년에 이제 17.2%로 이제 상대적인 비중도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요. 네. 상대적인 비중. 법인세는 많이 줄어들었죠. 법인세는 2.8%포인트나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만만한 게 이제 봉급 생활자들한테 그러니까는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세금 뜯어가지고 결국 이게 유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 때랑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세하고 법인세 간의 이 배율이요. 네.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 1.7배 정도 법인세가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도에도 이게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법인세 혜택이 2023년도부터 적용됐거든요. 2020년 바꿔가지고. 근데 이게 1.4배로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져요. 올해는 더 떨어지겠네. 예.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도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들 세금 이제 그러니까 혜택 이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게 되면 근로소득세 대비 비중이 한 48% 차지하던 것, 작년에 56% 차지하던 게 30%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부자 감세죠,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이 회계 구조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이제 이 부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진심인가가 진심이죠. 예, 예. 진심인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부자들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돈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예. 봉급생활자들은 세금을 더 걷어요. 부자들은 이 세금 깎아도 소비로 안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소비할 여력이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형편이 어려워. 예. 그러니까 부자 세금을 깎아줘. 예. 형편이 어려워. 그리고 봉급생활자들은 세금을 더 내. 이런 발상이 머릿속에 어떻게 나오죠? 이게 왕조시대 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거꾸로 가야 되는데 예. 당연히 야 이게 어려우니까 돈이 많은 네가 조금 더 세금을 내줘라. 최소한 그대로 내줘라. 그 정부의 존재 이유를 시장이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보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가 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정부의 국세 수입이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가장 최악이에요. 정부 이 세입 감소가 51조 줄었다면서요. 51조. 52조 원이 줄었죠. 52조 원이요. 51.9조 원이니까. 52조 원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외환위기 때도 한 2조 2천억 원 정도 줄어든 거고 글로벌 금융위 때도 2조 8천억 원, 팬데믹 때도 한 7조 9천억 원 정도 안 줄어들었어요. 경제가 나쁜데 예. 부자 감세까지 하니까 줄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 것이 2013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인세를 한 4차례 조정을 하거든요. 그 당시도 감세가 했잖아요. 감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2조 5천억 원 줄어든 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일반 어떤 천재지변이 없었을 때 유일한 저건데 52조 원이라는 것은 이게 규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 역사에서 한번 수치를 비교해 보라고요. 상상도 안 되는 건 상상도. 그 대개가 비교해 보면 한 자릿수로 대개 한 2조 3조 아마 좀 8조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52조가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냐 이거죠. 한 방에. 예. 야, 이거는 진짜 이 수치를 보면 이게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났어요, 지금. 아니 이게 일반 시청자들은요 과거 데이터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제가 30년만 보고를 했는데 그 이전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지난 30년간에 마이너스가 된 게 빨간 표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98년에. 그렇죠. 예. 저게 이제 외환위기, 글로벌 98년에는 IMF고 예.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말이에요. 예. 그 세 번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2023년에 갑자기 마이너스 51 IMF가 터진 것도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그때보다 더 많아.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10배가 더 많아요. 문제는 10배가. 감소의 규모가 저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저거는 나라를 망하라고 하는 거지 일부러. 아, 저거를 설명하려면 있잖아요. 저거를 설명하려면 대규모 감세에다가 아니 그다음에 경기도 굉장히 박살나가지고 이렇지 않는 이상에는 경기 박살, 수출 감소, 예. 그다음에 대규모 부자 감세 예.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한 거죠. 그렇죠. 이게 52조 원이라는 게 수치가 시청자들이 그러니까는 하도 저런 게 많이 들어가지고 세수 감소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기 이 감을 못 느끼는데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그러니까는 10조 이상이 그러니까 줄어든 적이 없었어요. 10조가 아니고 근데 52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이 숫자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나라 일부러 망하려고 해도 이렇게 못하네요. 이렇게 못해요. 그 이분들 참 보기도 뻔뻔스러워.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잘하고 있대잖아요. 민생이 우선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예. 진짜. 그래서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친 것 같아. 정부 지출도요. 예. 정부 지출도 그러니까 크게 줄였죠. 세입 감소보다도 더 많이 줄였어. 69조 이상이나 줄었어요. 이 69조 이상의 이 규모가 뭐냐면요. 경상 GDP의 3.1% 규모고 실질 성장률의 1.4%를 기여할 수 있는 규모야 이게요. 그거를 정부가 까먹은 거죠. 그렇죠.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기여한 게 아니라. 작년에 1.36% 했는데 이거 더하게 되면 2.76% 정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7% 정도 경제 성장률 나올 것을 정부 혼자서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반을. 아, 이런 정보가 어디 있어? 이런 정보가 어디 있어요? 듣도 보도 세계. 못한 정보예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언론에서 이걸 얘기 안 해주니까 교수님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죽고 있죠. 죽고 있는 거고요. 동네에서 동네 맛집들도 동네 맛집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동네 맛집은 안 망하는 겁니다, 원래. 동네 맛집들도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쓸 돈이 없으니까 먹고 거기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다 줄이니까. 거기 와서 먹질 않으니까. 예.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니까는 이제 그런데 또 월급에서 걷어간 세금만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참네. 이거는 진짜 예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참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들이. 최저임금 10,000원 된다고 예.
한 1년 반 동안 나라 망한다고 기사 거짓말 안 보태고 몇만 개 나왔어요. 그때 제가 세다가 말았잖아요. 그때 그 TBS에서 예. 뉴스 공정할 때 기사 예. 몇 개 그렇죠. 나왔는지 예. 세다가 이거 야, 이 기사로 몇만 개가 나왔네. 예. 그렇게 기사를 최저임금 10,000원 된다고 2,000원 오른다고 나라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중동에서 맨날 기사 썼어요. 그렇죠. 맨날 예. 정제지하고. 그 몇백 원 저기죠. 근데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지금 경제 수치를 비교해봐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가. 근데 그 기사가 하나라도 나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언론이 아유, 이거 참 진짜 비겁한 커다란 놈들. 죄를 짓는 거예요. 역사적인 죄를 짓는 죄를 거예요. 지고 있는 거죠. 예. 진짜로. 예. 그래서 조중동 언론을 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국민들 눈을 멀게 하고 앉아있으니까는 이게 뭐야 예. 마이너스 52조. 어유. 거기다가요. 전쟁 났냐고.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경상수지잖아요. 경상수지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흑자라고 이제 언론들이 막 도배해줬는데 20개월 동안에 이제 376억 달러가 이제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한 3,752억 달러인데 20개월로 환산하게 되면 1,251억 달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30%로 줄어든 거야. 줄어든 근데 이제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로 증가하게 되면은 외환보액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예. 외환보액이 한 335억 달러 줄어들었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경상수지에는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달러도 있지만은 국내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번 돈들 있잖아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465억 달러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488억 달러예요. 488억 달러.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 375억 달러가 마이너스가 돼 버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축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숫자이 이건 장난이네. 민간인들 달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안 내놓으면은 개인 돈이지. 안 그냥 내놓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정부가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예. 달러죠. 아니 저기 주식 투자하고 돈 번 돈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거를요. 지금 환율이 어려우니까 내놓으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진짜 큰일이네 여러 가지로. 이것도 다 사기죠. 실상이 그러니까 뭐 경상지 흑자 규모만 막 떠들고 앉아 있는데. 사기죠 사기. 예. 내국인들이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 매력 없다고 이제 미국에다 갖다 이렇게 투자하고 일본에다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는 이거 두 번째 IMF 오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에요. 환율이 어느 순간 폭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난 20년 동안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안정성이 유지가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1,330원 주변에서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죠. 이게 지금 미국이 금리 이제 인상이 이제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안 내려오고 있어요. 안 내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예.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으니까 예, 저희 최백원 교수님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예, 어떻게 될 건지는 딴 데서 말을 안 해줘요. IMF 직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 분위기가. 언론이 참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이거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최백원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